반갑습니다.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성공과 성장에 대한 뻔한 공식들을 아주 시원하게 뒤집어 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는 성공하려면 무조건 혼자서 완벽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브리핑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프랑스 패션의 아이콘이죠. 코코 샤넬이 이런 도발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을 원한다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늘 하던 방식, 모두가 정답이라고 믿는 그 뻔한 틀에서 벗어나야만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린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 강렬한 메시지와 함께 오늘의 서먼 데일리 브리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뻔한 규칙을 깨는 법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미디엄 레어가 진짜 미디엄 레어일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전 세계 최고로 꼽히는 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한 손님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미디엄 레어를 시켰는데 왜 레어가 나왔어요? 이때 담당 서버가 교과서에 나오는 완벽한 고기 굽기 차트를 머릿속에 딱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좀 방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손님, 이건 미디엄 레어가 맞습니다만 원하시면 다시 해드리죠. 자, 과연 이게 맞는 대처였을까요? 책에 따르면 유명한 레스토랑 경영자 윌 구이다라는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우리가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걸 굳이 팩트체크하면서 손님한테 따지고 드는 건 사실 서비스 측면에서는 엄청난 실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한테 무안함과 수치심을 주기 때문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진정한 의미의 환대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는 그 에고를 내려놓고 오로지 손님과의 관계 회복에만 집중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다는 걸 기꺼이 포기할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죠. 물론 선을 넘는 진상 고객한테는 단호하게 선에 그어야겠지만요. 두 번째 이야기, 실리콘밸리의 숨겨진 반전입니다. 파인다이닝에서 이제 실리콘밸리로 넘어가 볼까요? 기사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특유의 그 엄청난 주식 보상 문화 있잖아요. 사실 이게 처음부터 무슨 원대한 비전이나 철학이 있어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전통적인 대기업들은 직원들을 그냥 평생 연금으로 묶어두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1957년에 페라차일드 반도체를 창업한 8명의 연구원들은 기술은 빵빵한데 당장 직원들한테 줄 현금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회사의 미래라도 나눠주자,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재밌지 않나요? 당장 돈이 없다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평범한 노동자를 회사의 공동소유자로 만들어버린 아주 기가 막힌 역사적 우연이자 반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궁여지책으로 시작된 아이비어가 발전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빅테크 기업들의 핵심 보상 시스템이 된 겁니다. 오래 다닐수록 주식을 주는 RSU, 그리고 회사 목표를 달성해야만 주는 PSU,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기서 진짜 똑똑한 건 미국 기업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회사가 상장해야만 진짜 주식으로 인정해주는 이중 트리거 구조까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아주 유연하게 바꾼 거죠. 반면에 한국은 어떨까요? 여전히 오너와 근로자를 딱 나눠버리는 이분법적인 마인드나 낡은 규제 때문에 이런 유연한 생태계를 그대로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패러다임의 차이가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 리더와 부족의 탄생입니다. 공동소유라는 이 개념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도 바꿔놓았는데요. 책에 따르면 마케팅 그루 세스 고디는 과거와 현재의 조직 방식을 아주 명확하게 비교합니다. 예전에 전통적인 군주제 스타일의 조직은 어땠나요? CEO의 특권이나 권력을 중심으로 그저 지금 상태를 안전하게 현상 유지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다릅니다. 지루하고 뻔한 걸 싫어해요. 대신 뭔가 놀라운 것을 원하고 기꺼이 변화를 주도하는 역동적인 부족의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이 새롭고 힙한 부족 사회에서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옛날처럼 위에서 아래로 이거 해! 하고 명령만 내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리더는요, 리더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다시 리더로, 또 부족원들끼리, 심지어 외부인과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망을 뻥 뚫어주는 촉진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백만 명의 회원을 가진 미국 자동차 협회보다 매년 딱 2,000명만 모이는 테드 컨퍼런스가 세상을 훨씬 더 크게 뒤흔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의미 없는 몸집 분리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진짜 끈끈한 연결과 변화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네 번째 이야기, 성장은 연결에서 온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퍼즐을 하나로 맞춰볼까요? 서모님이 직접 쓴 글에 따르면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아주 흔하게 빠지는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무조건 혼자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완벽해지려는 이른바 갓생에 대한 집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방성이나 회복 탄력성, 뛰어난 실력, 이런 엄청난 능력치들이 과연 방구석에서 혼자 채찍질한다고 뚝딱 만들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천재 스티브 잡스 한번 보세요. 잡스도 워지니악이나 픽사팀, 팀쿡 같은 훌륭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속에서만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케이팝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태계 밑바탕에 깔려있는 끈끈한 협업 문화가 진짜 성공 비결이거든요. 우리가 열광하는 K-드라마 속 주인공들도 보세요. 혼자 다 해먹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어딘가 좀 엉뚱하고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현실의 벽을 깨부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크게 확장시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마법의 단어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추앙과 도와줘입니다. 나를 꽉 채워주는 누군가를 향한 진심 어린 존중, 그리고 내가 진짜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조차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뻔한 자기계발 꿀팁이나 화려한 스펙보다도요, 서로 마음을 열고 지탱해주는 이 진실된 관계망이 결국 우리를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을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지만 성장은 혼자서 열심히 무언가를 익힌다고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보다는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 자신을 더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과 연결될 때 더 많이, 더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혁신이고 변화인데요. 그러니 삶에서 변화와 성장을 추구한다면 연결의 방식을 바꾸시길 바라옵니다. 늘 감사합니다.